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 쪽의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이 주요 이슈들 중심으로 전략들 한번 캐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가 오늘은 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 성장주들, 기술주들 이쪽에 낙폭이 살짝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길어질 것이다. 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우가 0.3% 하락, S&P 500이 0.5% 하락, 나스닥이 1.5% 하락했습니다.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유틸리티 업종이 좀 강했는데요. 유틸리티 업종 전체적으로 한 1.7%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그나마 좀 선방했습니다. 암젠하고 일라이릴리, 그 다음에 바이오젠이 모두 1.7%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식 중에서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있는데, 이게 4.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도 한 2.3%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차지포인트 홀딩스라고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이죠. 6.7% 상승했습니다.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1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보다 18,000건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22만 5천 건이었는데 그거보다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빌그로스 채권왕이죠. 지금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티에서는 주식 비중 확대를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좀 낮아져 있어가지고 성장주를 선호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근에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종목을 장기 보유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NBC의 짐 크레이머, 매드머니 진행자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승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한 이슈들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도 하나씩 나올 때 좀 지수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지정적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2차 회담을 열었거든요.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이동 통로를 개설하는 데는 합의를 했는데 휴전이나 종전 이렇게 기대했던 결과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다시 한번 3차 회담으로 공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부분은 끝나가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계속 늘어지는 거겠죠. 늘어지는데 물론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네. 있고,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야 좀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쪽에서 너무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시장이 좀 어떻게 이거를 충격을 흡수하면서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좀 저번에 그 저점을 테스트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이쪽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들 많이 체크를 하실 텐데 너무 이쪽으로 몰입하시기보다는 좀 시간 기다리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파월 의장이 출석을 했는데 사실 어제 나왔던 0.25% 올린다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별다른 점은 없었고, 그런데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네.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인플레 빨리 잡히지 않으면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네. 미국의 중립금리가 2.5%인데 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시장에도 안 좋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빌 그로스가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한 것도 시장이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언을 좀 봤을 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금리 인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속도 조절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거랑은 반대의 코멘트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지금 결국에는 파월은 조금 이제 3월 달에 25bp만 인상을 하겠지만은 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플레를 좀 더 심화시키면은 네.
금리 인상 속도는 앞으로 이제 3월달 이후에는 좀 더 빨라져야 한다. 뭐 이런 멘트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의 멘트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 또 시장 대비 비둘기적인 발언들도 약간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 좀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빌 그로스 월가의 채권 왕이죠. 핌코를 공동 설립해서 채권 투자 회사까지 키운 인물이기도 한데,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네. 이제 성장률이 이제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도 GDP 성장을 지금 견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지금 성장률이 꺾이는데 뭐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힌다, 그쵸.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뭐 네. 시장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이게 현실화되기 전에 어떤 뭐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쪽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빌 그로스는 지금 너무 많은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자산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다. 뭐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연준이 뭐 이런 금융시장의 혼란 때문에 뭐 금리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네.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결국 주식 살 때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식 매수 관점은 아니다. 약간의 뭐 원론적인 이야기까지 더해지는 구간이라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당장 오고 있다.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뭐 이런 의미의 뭐 아주 우려스러운 발언까지는 아니었네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이야기죠. 이게 원래 최저치입니다. 일단 고용이 좀 늘어나는 신호 같은데 뭐 계속 청신호가 이어질까요? 네, 뭐 지금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실업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금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지표가 오늘 발표되죠. 네. 오늘 발표되는데 지금 일단 실업률은 3.9로 지금 컨센은 나와 있고요. 지금 역시 뭐 고용 시장 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이다. 뭐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금융 쪽에서의 발언들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시티 쪽에서는 뭐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금리가 좀 하락했을 때 성장주를 매수하자, 금리 하락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좀 성장주도 떨어지기도 하고 금리는 뭐 인상 기조기도 하고 해서 어떤 의미의 발언이었는지 약간 궁금해요. 이게 뭐 지금 시티가 얘기하는 거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한 1.8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네. 최근에 그 1.8까지 올라왔을 때보다 최근에 얼마 전에 1.6까지 때, 1.6대까지도 떨어졌었죠.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장주가 지금 좀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뭐 지금 시장이 뭐 어떻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뭐 시티는 지금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뭐 한 몇 개월 안에 지금 결국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뭐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성장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리비안이나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 어제 리비안이 가격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계획 철회했거든요. 근데도 하락을 했어요. 리비안이나 테슬라 전기차 관련 종목들. 이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가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제일 대장이니까 네네네.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비안이나 루시드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했죠. 좀 네네.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얼마 전에 전저점 쉽게 깨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높다. 그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뭐 테슬라에 대한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그래도 아직까지 $800 대면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에 같이 움직일 것이라는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대장주인 테슬라가 아무래도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줘야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함께 좀 뛰어오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유가가 일단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아서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105 선 상회하는 높은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상승세를 좀 예측하는 발언이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어제 이제 WTI 기준으로는 116달러까지 갔다가 네. 결국에는 하락을 했고, 네. 브렌트유는 120달러 바로 근처인 119달러까지 네. 갔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뭐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각 개별 종목을 몇 가지 내놨는데, 엑슨모빌을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10달러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쉐브론을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180달러로 잡았고, 그 다음에 코노코필립스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100달러로 잡았고, 마라톤 오일을 93달러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유가 관련주가, 물론 조금 더 유가 강세는 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보고 있지만은, 네. 여기서 과연 그런 유가 관련주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까 하는 거는 저도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수익률을 지금보다 막 10% 이상 주는 거는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금 더 가도 적으면 한 5%, 많으면 한 7, 8% 선에서 상승이 멈추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럼 국내 종목들로 그렇게 보시는 거세요? 유가 관련주요? 네, 네. 그렇지요. 유가 관련주 뭐 지금 소형주,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는 네. 저는 이미 고점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S-오일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 도소매 관련 종목도 최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도 많이 올랐다가 장 중에 이제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은 고점이 좀 나왔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CNBC 측에서 미국 증시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을 줬어요. 시장 상승세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악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악재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결국에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파월이 25bp 금리 인상을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뉴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오늘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뭐 거리두기 완화 조짐도 발표가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기술주의 영향을 받으면은 시장 뭐 시초가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뭐 오전장에 성급하게 저는 매수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오후장에 보고 대응을 해보자. 오후장이 낙폭이 깊어지면은 매수 타이밍을 그 다음 주로 좀 넘겨도 된다. 하지만 낙폭이 뭐 5일선의 지지를 받고 낙폭이 멈춘다 그러면은 매수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네, 좋네요.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까지 좀 긴 호흡으로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게 될지 종목별로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